안녕하세요, 산옹이들.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매일 오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 내일도 모레도 또 놀러 오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태진그룹 본사 건물은 아직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20층 높이의 유리벽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경비실에서만 형광등 하나가 외롭게 켜져 있었죠.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을 텐데 정태진 회장은 이미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태진은 어김없이 이 시간에 회사를 찾았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건물 곳곳을 둘러보며 근무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죠. 엘리베이터 작동 상태부터 화장실 청결도, 사무용품 비치 현황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지나치게 세심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태진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1층 로비부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지, 접수 데스크 위 안내 책자들이 정리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로비를 지배했을 텐데 오늘은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죠.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요. 멜로디가 있는 곡이었는데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선율이었죠. 하지만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곡조였습니다. 태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중년 여성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물걸레를 들고 꼼꼼히 바닥을 청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죠. 태진은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마치 자장가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요 같기도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듣는 곡인데 왜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을까요? 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휘파람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가 청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고 있었어요. 태진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 곡에 대해 묻고 싶었죠. 어디서 배운 곡인지,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가사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라는 이른 시간에 회장이 청소부 직원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태진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만 보았습니다. 휘파람 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고 다시 조용한 정적이 로비를 감쌌죠. 하지만 그 멜로디는 여전히 태진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태진은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 휘파람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아는 곡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태진은 간신히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또다시 그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휘파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죠. 맑고 순수한 소년의 목소리로 그 곡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빠, 이 노래 어때? 내가 만든 거야. 꿈속에서 7살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서툰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태진은 꿈속에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자작곡을 만드는 것을 즐겨했어요. 정말 예쁜 곡이네. 우리 정우가 천재구나. 아직 완성 안 됐어.
나중에 다 만들어서 아빠한테 들려줄게. 그런데 정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8살 되던 해 여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미완성으로 남은 자장가와 함께 말이에요. 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로비에서 들었던 그 휘파람 소리가 바로 정우의 미완성 자장가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만든 그 곡은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었거든요. 악보로 남겨두지도 않았고 녹음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정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적으로 연주하며 흥얼거리던 선율일 뿐이었죠. 태진과 아내만이 기억하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청소부 여성이 정우의 곡을 알고 있을까요? 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멜로디의 다른 곡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우가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진은 아들의 기억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려 노력했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사업에 몰두하며 그 슬픔을 잊으려 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 그 휘파람 소리 하나가 봉인해 두었던 모든 기억을 다시 깨워놓았습니다. 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기억을 더듬으며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정우가 자주 연주하던 그 멜로디를 재현해 보려 했죠.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확한 선율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태진은 서재로 가서 정우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8살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태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죠. 그저 정적만이 서재를 가득 채웠을 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태진은 그 일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며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멜로디가 맴돌고 있었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새벽, 태진은 다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청소부 여성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 휘파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보고 싶었죠. 다행히 그녀는 지난주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면서 말이에요. 태진은 한참 동안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인사에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태진의 얼굴을 보더니 당황스러워했죠.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소란을 피워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일찍 나와서 점검하는 중이었거든요. 태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부르신 그 곡 말입니다. 곡이요? 그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휘파람으로 부르신 그 멜로디요. 참 아름다운 곡이더군요.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 그 곡 말씀이시군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원에서 어떤 아이가 매일 불러주던 곡이었거든요.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강하게 박혔죠. 보육원이요? 네, 15년 전쯤 일이에요. 그 아이가 워낙 자주 불러서 저도 자연스럽게 외워버렸죠. 참 예쁜 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태진은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7살에서 8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아이가 그 보육원에 있었던 건 6개월 정도였거든요.
그 후에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태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정우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만약 그 아이가 정우라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 보육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10년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태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사랑의 집,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 곡을 어디서 배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만든 거라고 했거든요. 어린아이라서 그런 말을 한 건지 정말 자작곡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자작곡이라는 말에 태진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우도 그 곡을 자작곡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보육원에 있는 오르간을 자주 쳤거든요. 그리고 늘 아빠를 그리워했죠. 아빠한테 자기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자주 말했어요. 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우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태진은 비서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차를 몰고 사랑의 집 보육원이 있던 곳으로 향했어요. 폐쇄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했으니 건물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었죠. 다행히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입구에는 매각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태진은 건물 주변을 돌아보며 15년 전 정우가 이곳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보육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다행히 몇몇 상인들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죠. 사랑의 집이요? 원장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재정 문제로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근처 요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해피라이프 요양원이었나? 거기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태진은 곧바로 해피라이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옛 사랑의 집 원장이었던 김순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집 아이들에 대해 문의하신다고요? 김순자 원장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태진이 사정을 설명하자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15년 전이면 그 시기에 들어온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어요. 태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름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가 회복된 후에 저희 보육원으로 왔거든요. 기억상실증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죠. 태진은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면? 그렇다면 정우가 죽은 게 아니라 기억을 잃고 보육원에 보내진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 아이의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자작곡을 만들어서 자주 불러주곤 했죠. 그리고 늘 아빠를 찾았어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아빠가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입양됐는지 아시나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좋은 가정으로 입양됐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 입양 가정에 대한 정보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순자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양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의 친아버지시라면 입양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쉽지 않을 거예요. 태진은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우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가 남긴 물건이나 기록 같은 것이 있나요? 글쎄요. 대부분 입양 갈 때 가져갔는데 한 가지 있기는 해요. 그 아이가 자주 그림을 그리던 스케치북이 한 권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던 것 같은데 김순자 원장은 요양원 사무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15년 전 사랑의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상자 속에는 여러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원장이 꺼내든 것은 표지가 해진 작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겨보았죠. 아이다운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집 그림, 동물 그림,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었어요. 특히 아빠로 보이는 어른 남자와 작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 여러 장 있었죠. 스케치북을 넘기다가 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거기에는 그림이 아니라 서툰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선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그은 듯한 삐뚤빼뚤한 오선 위에 음표들이 적혀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멜로디를 기록한 것이었죠. 태진은 그 악보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멜로디였어요. 청소부 여성이 휘파람으로 불던, 그리고 정우가 어릴 때 자주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죠.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원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이 곡이요. 제 아들이 어릴 때 만든 자작곡이거든요. 그리고 이 글씨체도 정우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글씨체와 똑같아요. 태진은 스케치북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음악만은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겠죠. 태진은 급히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여서 쉽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었고 당시 담당자들이 이미 퇴직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며칠 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 드디어 그 아이를 입양한 가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 박미영 부부였어요. 아이들을 간절히 원했던 젊은 부부였죠. 태진은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태진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 아이 이름을 박민준이라고 지어줬어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거든요.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음악을 전공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거든요. 음악을 전공한다고요? 네, 작곡을 공부하고 있어요. 늘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의 미완성곡을 계속 완성하려고 애써왔거든요. 태진은 그 말에 또다시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미완성곡이 정우가 만들던 자장가였을 것이었죠. 혹시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태진은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천천히 접근해 보죠. 우선 민준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들과 상의한 결과 우선 태진이 음악에 관심 있는 사업가라는 신분으로 민준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미완성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 며칠 후 태진은 민준이 다니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23살이 된 민준은 정우의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정태진입니다. 태진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인사했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었지만 민준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음악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젊은 작곡가들을 만나보고 있거든요. 민준 씨의 작품을 들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작품이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미완성 작품이라도 좋으니까요. 민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왔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곡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태진은 그 악보를 받아보았습니다. 역시 그 곡이었어요. 정우가 어릴 때 만들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자장가였죠. 태진은 그 악보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15년 동안 민준이 그 곡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릴 때의 단순한 멜로디가 이제는 훨씬 복잡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이 곡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던 멜로디를 찾아내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준의 말에 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음악만은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혹시 이 곡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이상하게도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그리운 기분이 들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마 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혹시 이 곡을 회사에서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거든요. 정말요? 미완성 곡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아름다운 곡이니까요. 며칠 후 태진은 회사 사내방송을 통해 민준의 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전문 연주자가 피아노로 연주한 그 멜로디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선율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소부 여성도 그 연주를 들었을 것이었죠. 자신이 15년 동안 휘파람으로 불러온 그 곡이 완성된 형태로 연주되는 것을 들으며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진그룹의 한 청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을 받고 내려간 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민준이었거든요.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그 곡, 회사에서 연주된 그 곡 때문에 왔어요. 민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연주를 듣고 나서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와보고 싶었어요. 태진은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사실 제가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만들어 온 그 곡. 사실 제가 그 곡을 알고 있었거든요. 태진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이야기, 교통사고, 그리고 보육원에서의 일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민주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태진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저는 정우인가요? 네, 당신이 제 아들 정우예요.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3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박민준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고 이제 와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알아요. 당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죠. 저는 단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쁠 뿐이에요. 태진은 민준을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곡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말이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 함께 완성해봐요. 그날부터 태진과 민준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그 곡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5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음악을 만드는 시간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진그룹 본사 로비에는 작은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그 피아노 앞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죠. 민준이 와서 자신의 곡들을 연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민준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온 태진과 달리 민주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둘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오늘은 뭘 연주할 거예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펼쳤어요. 드디어 그 곡을 완성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만든 곡이죠. 피아노 건반 위에 민준의 손가락이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정우가 만들기 시작했던 그 자장가가 완성된 형태로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했던 어린 시절의 멜로디가 이제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곡으로 변모해 있었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청소부 여성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신이 15년 동안 휘파람으로 불러온 그 곡이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며 감격해했죠. 이 곡의 제목은 뭐예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태진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되찾은 시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태진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거든요.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음악이라는 끈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박철수, 박미영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부모였으니까요. 하지만 태진과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복잡한 가족 관계였지만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곡을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희망적인 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민준이 악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런데 혹시 가사도 붙여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가사를 써보시는 건 어때요? 태진은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태진은 서재에서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액자 속의 8살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감사함이 더 컸죠. 정우야, 아니 민준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태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되찾은 시간들이라는 제목 아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만난 기쁨을 담은 가사를 써내려갔죠. 그것은 태진과 민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민준도 자신의 방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곡을 구상하며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더 이상 막막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이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 태진,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 박철수, 박미영 부부까지 모두가 그의 음악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곡은 가족에 대한 곡으로 만들어 볼까? 민주는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이제 더 이상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했죠. 다음 주 금요일 태진그룹 로비에서는 또 다른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태진이 쓴 가사를 민준이 노래로 불러주었어요. 되찾은 시간들이라는 곡이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박미영 부부와 김순자 원장, 그리고 그 청소부 여성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이야기의 일부였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이 곡을 듣고 있으니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김순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도, 기억상실도,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연주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태진과 민주는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고마운 건 나야.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음악이라는 언어로 다시 연결될 수 있었죠. 그날 밤 태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정우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거든요. 아빠, 내 노래 완성됐어? 정말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태진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정우야. 우리 함께 만든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됐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선율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진그룹 본사 로비에는 작은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그 피아노 앞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죠. 민준이 와서 자신의 곡들을 연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진과 민준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 태진과 달리 민준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둘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태진은 민준을 보며 8살 정우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순수한 미소가 이제는 성숙한 청년의 미소로 변해 있었지만 본질적인 따뜻함은 그대로였죠. 오늘은 뭘 연주할 거예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펼쳤어요. 그동안 태진과 함께 작업해온 여러 곡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각각의 곡에는 그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곡을 완성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만든 곡이죠. 피아노 건반 위에 민준의 손가락이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정우가 만들기 시작했던 그 자장가가 완성된 형태로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했던 어린 시절의 멜로디가 이제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곡으로 변모해 있었죠. 태진은 그 선율을 들으며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연주회가 회사의 작은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청소부 여성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신이 15년 동안 휘파람으로 불러온 그 곡이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며 감격해했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한 직원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민준의 연주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15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죠.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어릴 때 나중에 아빠한테 완성된 곡을 들려줄게라고 했던 약속이 이제야 지켜지는 순간이었거든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민준도 연주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곤 했거든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사랑이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뭐예요? 연주가 끝나자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태진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원래는 잃어버린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되찾은 시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태진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거든요.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음악이라는 끈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청소부 여성의 휘파람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제목이네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곡 같아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주회는 직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바쁜 일상에 지친 그들에게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쌓아가기로 했죠. 그날 저녁 태진은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루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아버지, 다음 주에는 새로운 곡을 준비해 볼까요? 이번에는 좀 더 밝은 곡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만든 곡들이 대부분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곡들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어떤 주제로 만들어 볼까? 희망에 대한 곡은 어떨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태진은 그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서로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민주는 여전히 박철수, 박미영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부모였으니까요. 하지만 태진과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복잡한 가족관계였지만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박철수, 박미영 부부가 태진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들의 아들로 키워온 민준이 갑자기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진이 그들을 존중하고 민준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할 때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진과 민준이 함께 음악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거든요. 민준이 어릴 때부터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태진과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후로는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죠. 저희가 민준이를 키우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박철수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던 것이었어요. 태진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준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려 했죠. 민준이에게는 2 가정이 있는 셈이네요. 정말 축복받은 아이예요. 김순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들의 만남에 참석하곤 했어요. 15년 전 그 어린아이를 돌봐준 인연으로 지금도 민준을 마치 손자처럼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 몰랐어요.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 인성도 너무 좋아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실제로 민준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철수, 박미영 부부가 정말 잘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태진은 회사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직원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회장님이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태진은 예전에 비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가정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더욱 배려를 해주었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직원들도 모두 가정이 있을 텐데 그들의 가족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진은 회사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어요. 민준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인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한 임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의 존재는 태진에게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태진과 민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요. 태진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처럼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대신 음악을 통해 다시 연결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면 어떨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이 함께 만든 곡들을 연주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었죠. 좋은 아이디어야. 음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 그들은 방송국과 협의하여 음악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곡들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에 앨범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태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만든 곡들을 모아서 앨범으로 발매하는 것이었죠. 정말요? 하지만 제가 아직 프로 음악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당신의 음악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그 제안에 설렜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진과 민준이 함께 만든 앨범 되찾은 시간들이 발매되었어요. 앨범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12곡이 수록되어 있었죠. 타이틀곡인 되찾은 시간들을 비롯해서 희망의 멜로디, 아버지의 마음, 기억 속의 자장가 등 각각의 곡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앨범 발매와 함께 방송된 다큐멘터리 음악으로 다시 만난 가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준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악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태진과 민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앨범도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민준의 작곡 실력과 태진의 가사 쓰기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긴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기교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런 음악이야말로 진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한 음악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앨범 수록곡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음악치료센터에서 그들의 음악을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특히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었죠. 우리 음악이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자신들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 음악으로 치유하는 가족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진과 민주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해서 환자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죠. 정말 신기해요. 음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태진과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편 민주는 정식으로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해야 하니까 바쁘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민준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을 자랑스러워했죠. 태진도 회사 차원에서 음악치료 관련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태진음악치료재단을 만들어서 전국의 음악치료센터들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음악치료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런 중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어요. 같은 음악과 학생인 수정이라는 여학생이었죠. 그녀도 음악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민준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태진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수정은 밝고 활발한 성격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민준과 태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진은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겠네요. 박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진은 서재에서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액자 속의 8살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감사함이 더 컸죠. 정우야, 아니 민준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정말 고마워. 태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새로운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민준과 수정을 위한 축복의 노래였죠. 한편 민준도 자신의 방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곡을 구상하며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곡이었어요. 수정을 위한 특별한 곡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 곡을 수정이에게 선물해야지. 민준은 혼잣말을 하며 아름다운 멜로디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이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 그리움, 희망, 감사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율로 표현되고 있었죠. 다음 주 금요일 태진그룹 로비에서는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이 수정을 위해 만든 곡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진, 박철수, 박미영 부부, 김순자 원장, 그리고 청소부 여성까지 모두가 민준의 새로운 곡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정은 관객석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곡의 제목은 함께 걷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에 대한 곡입니다. 민준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그 선율 속에는 민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정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선물 받은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야. 수정 씨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태진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가족들의 이야기였죠. 음악으로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진과 민주는 계속해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각각의 곡마다 그들의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을 것이었죠.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들의 음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태진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기업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이자 음악가가 되어 있었죠. 그는 매일 아침 회사에 나와서 그 로비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적을 떠올렸어요. 청소부 여성의 휘파람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순간을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의 작은 소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청소부 여성도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휘파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운명적인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으니까요. 김순자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진음악치료재단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 아이를 돌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었죠. 그의 크리스마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태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사랑과 희망의 음악회였어요. 태진과 민준이 함께 만든 모든 곡들이 연주되었죠. 관객석에는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센터의 환자들과 가족들도 함께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들어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증거죠. 태진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어요. 마지막 곡으로 되찾은 시간들이 연주되었습니다. 태진과 민준이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고 수정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음악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회였어요.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의 음악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음악회가 끝난 후 태진과 민주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이 없었어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만 남아 있었죠. 내년에는 또 어떤 음악을 만들어 볼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수정 씨와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드는 음악이라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였죠. 15년의 공백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앞으로도 그들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선율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항상 그 작은 휘파람 소리가 있었죠.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그 순간이 말이에요.